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로 인생이 사실 결정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분야로 가느냐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정주영 회장님 말씀대로 일단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코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업무도 자동화할 수 있고 4분의 3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가 노코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일잘러 장P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인 일잘러 장PM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노코드의 약간 입문 수준의 내용이었고요. 혹시 흥미가 더 생기셨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더 고급 웹 개발이나 자동화에 한번 입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노코드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가볍게 이렇게 거수를 살짝 해주시겠습니까? 예,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노코드는 그 용어에 말뜻이 있습니다. 코딩 없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도구들을 총칭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오늘의 소프터라고 하는 툴인데요. 마치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면 웹사이트가 만들고, 요즘은 이제 호스팅이라고 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다 이렇게 무료로 해줍니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앱도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만들면은 이렇게 앱도 노코드로 구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동작할지 저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정해 놓으면 이렇게 시스템대로 이렇게 동작을 구현하도록 또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 로직을 마치 서버처럼 동작하게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구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노코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업무도 자동화할 수 있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코드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6년 정도에 이르르면 4분의 3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가 노코드로 만들어질 것이다. 노코드가 하나의 어떤 변화의 큰 트렌드다, 물결이다. 그래서 노코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서도 관심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유튜브를 이때쯤 시작했는데 저의 기여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코드라고 하면은 그 90년대 컴퓨터 학원 다니셨던 분은 왼쪽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 학원에서 배웠거든요. 한글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저런 걸 만들면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저것도 이제 노코드의 일종인데요. 지금 노코드가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드리면 생태계가 됐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고 그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들끼리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차체, 엔진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조립하면은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발전되어 있는 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낮아졌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챗GPT가 더해져가지고 훨씬 더 접근이 쉬워지고 있고 훨씬 더 고도의 서비스까지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노코드 툴의 상당수는 프롬프트만으로 어떤 사이트 만들고 싶어 라고 요청하면 초안을 노코드 툴로 아예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 툴에서 제공하지 않은 고급 기능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챗GPT에서 코드를 짜서 노코드 툴에 넣으면 커스텀 코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고급 기능 같은 것들도 챗GPT를 이용하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개발의 하방이 낮아지고 상방이 확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일수록 쉬운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질수록 할 수 있는 자유도는 높아지겠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자. 정주영 회장님 말씀대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를 당장 하고 싶어 하는데 목표 수준이 높으면 효능감을 못 느껴서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거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은 분명히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거기서 발전된 미래에 나가 더 어려운 거를 할 수 있게 성장을 할 거니까 쉬운 것부터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노코드에 입문하신다면 요 제피어나 메이크 요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그 허브 역할을 하는 툴이자 노코드로 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제피어랑 메이크인데요. 아주 간단한 내 업무부터 코딩 없이 자동화하게 되면은 굉장히 즐겁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거든요. 그래서 저것들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툴 홈페이지 만든다고 아까 참가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임웹 같은 툴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요즘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도 라이브 클래스나 DD쌤 같은 거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내 강의를 온라인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딱 특수 목적에 맞는 빌더인데요. 요즘 국내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벤처 창업신이나 스타트업 창업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뭐 큐샵이나 퍼블 같은 신규 노코드 툴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한번 국내 소프트웨어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제피어 메이크 역할을 하는 툴로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웃코드, 바티, 나도.io 같은 서비스도 한번 관심이 생기시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오늘은 외산 툴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외산에서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랑받는 툴들이 이런 건데 오늘 실습해 볼 소프트웨어가 딱 중간에 있잖아요. 적절히 쉬우면서 적절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양수겸장의 노코드 툴이어서 오늘 이걸로 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만약 해봤는데 나 더 예쁜 거 만들고 싶은데 더 복잡한 기능 구현하고 싶은데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좀 어려운데 더 간단한 웹사이트만 만들고 싶은데 하시면 더 왼쪽으로 가실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인기가 있다. 노코드로 뭘 할 수 있냐? 크게는 빠르게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신제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벤처 창업할 때도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노코드로 만들 수 있고요. 뭐 직장인이시다,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시다, 회사 업무에서 사실 굉장히 반복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활용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만 좀 쓰셨다면은 요즘은 이런 시민 개발자 그리고 스몰 브랜드 오너들도 이런 노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기업 사무직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노코드도 하나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돼가지고요. 심지어는 노코드로 외주를 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코드는 내가 수정할 수 없지만 노코드는 받은 사람이 인계받아서 또 노코드로 또 추가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유지보수나 커스터마이징의 장점으로 인해서 노코드 외주 개발 생태계도 생기고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TF가 있어서 뭐 GS랑 신한금융그룹이 이런 노코드 태스크포스에 조금 더 적극적인 회사들인데요. 기존 조직과 뭔가 독립된 별동대 조직에서 노코드를 이용해서 전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천해보자 뭐 이런 식의 시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코드는 어디다 쓰냐면요. 뭐 크게는 웹사이트, 앱, 모바일 앱 개발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과 업무 자동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별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는 뭐 대학생들도 많이 쓰시고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 이 노션이라는 것도 문서 툴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상에 공유하게 되면 하나의 웹페이지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나 프리랜서들은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노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링크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요. 회사에서도 메인 웹사이트는 되게 디자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만 뭐 채용 사이트나 아니면 이벤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노션을 만들어서 링크로 공유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페이지가 돼서 노코드처럼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수업 같은 거 운영하실 때 뭐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공지 페이지 같은 거 노션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일종의 노코드 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는 이런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저가 그냥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보기만 하는 그리고 뭐 클릭해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만 하는 그런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파워포인트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냥 잘 디자인해서 인터넷상에다가만 올려놓으면 그냥 소비자들은 와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치 그냥 PPT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 텍스트 박스 놓고 이미지 놓고 해가지고 이걸 배포하면 이런 웹사이트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에서 이런 웹사이트 개발 툴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은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 많이 활용합니다. 이런 앱을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에게 출시해서 잘 되는 서비스인지 안 되는 서비스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앱을 만드는데 매몰 비용이 크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앱을 만들지 않고 이 앱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제한을 그냥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뭐 자세히 보는지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지 그리고 어떤 뭐 사전 등록 같은 것들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추적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 서비스의 간단한 시장 검증을 하는 것이죠. 이게 페이크 도어 테스트라고 합니다. 가짜 문 테스트. 실제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만 만들어 놓고 이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만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아마 만드시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둘 다 오늘 실습한 소프트웨어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냥 스타트업 같은 경우 요즘 법인 통장 만들려고 해도 회사 홈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투자 받으려고 해도 회사 홈페이지 필요하고 채용할 때도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서비스를 할지 말지도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코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마케팅용 페이지, 잠재 고객들을 모으기 위한 페이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릴레이트라는 곳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관심이 많은 자사들의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요 소프트웨어들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카톡 단톡방으로 잠재 고객을 모객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신한은행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신한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위치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이제 신한은행 그 태스크포스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리소스가 투자돼도 좋겠지만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획자 혹은 사업 운영하는 한두 사람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로코드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라인드라고 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인재 채용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개발할 리소스가 없어서 저렇게 노코드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사실 저게 제가 노코드에 입문했던 계기였고 저 경험을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런 신사업 같은 데서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어떤 출판사에서 하는 신사업인데 이제 전자책 출판하는 어떤 서비스인데 작가들을 모집하기 위한 페이지로서 뭐 작가들이 뭐 집필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동 집필을 온라인상에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1인 기업인데요. 뭐 혼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혼자서 운영하는 것도 이런 다 노코드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노코드를 알려주는 제 개인 웹사이트인데 뭐 여기서 강의를 판매하고 있고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강의나 컨텐츠 판매 외에도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기능, 이 기능은 뭐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어디서 이 사람들이 유입됐는지를 데이터로 리포트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간단한 그 기능만 해결해주는 서비스인데 이건 역시도 노코드에 의해서 개발을 모르는 그 커머스 경험해줬던 1인 개발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컨텐츠 사업이나 아니면 쇼핑몰, 브랜드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 그야말로 그냥 좌판이지 제품 자체가 엄청나게 뭐 좋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노코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과 컨텐츠를 만드시던 어떤 출판사의 에디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창업한 회사인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컨텐츠를 구독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 컨텐츠를 노코드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워케이션 할 만한 장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같은 것도 노코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쇼핑몰을 위한 이커머스 같이 SaaS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노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코드로 가장 잘 된 한국의 사례가 시그로라고 하는 이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노코드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를 받고 채용을 하고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앱 사례도 뭐 히로인즈라고 하는 40, 50대 운동맘들을 위한 모바일 앱 커뮤니티도 노코드로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대표님이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개발을 없이도 이런 팀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국내에도 이렇게 많다 말씀드립니다. 뭐 자동화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메일 정보를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1차 이메일, 3차 이메일 이런 식으로 자동 이메일을 보내는 이런 아주 간단한 고객 관계 관리 같은 것들을 자동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챗GPT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는데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영수증에 있는 주요 정보를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정리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AI 모듈과 이런 노코드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해 가지고 자동으로 정보가 쌓이게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벌크로 생성한다든지 블로그 컨텐츠를 벌크로 생성한다든지 이렇게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노코드 캠프라고 하는 1인 기업의 모든 기업 고객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결제 내역, 강의 내역 같은 경우에는 다 오늘 사용하는 그 노코드 데이터베이스인 에어테이블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뭐 고객들 정보를 다 여기서 받고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대로 자동화 해가지고 대시보드로 제가 뭐 매출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1인 기업을 지금 한 3년 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노코드로 운영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노코드 개발 실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개 툴을 이용하냐를 일단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포지셔닝이 되게 좋습니다. 아주 쉬운 개발부터 아주 복잡한 플랫폼, 뭐 호텔 예약, 아니면 뭐 채용, 아니면 데이팅 같은 이런 양쪽의 그 고객들이 만나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까지 개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회사 홈페이지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개발할 수 있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툴이 소프트웨어에서 이걸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에어테이블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되게 인터넷 비즈니스의 되게 핵심적인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자동화했을 때 또 효과적인 툴이어서 사용합니다. 이 두 개 툴이 이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되게 애정하고 있는 툴이고, 복잡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론트엔드랑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툴들이어가지고 이 툴도 가져왔고요. 이 툴 자체가 되게 좋고 확장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쉽게 입문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툴이다. 그리고 개발의 개념을 로코드로 배우기에 적합한 툴이다. 그래서 오늘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seoulfood.softr.app, 오늘 이걸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맛집 사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맛집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맛집들 클릭하면은 그 맛집에 대한 세부 정보 볼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댓글까지 구현을 해놔서 맛집별로 댓글이 남기면 댓글이 이렇게 쌓이는 뭐 이런 것까지 할 건데요. 툴을 이용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고, 제작 방식이 되게 쉽고, 얘가 쉬운 이유는 복잡한 로직 처리를 에어테이블에게 이렇게 위임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되게 간단한 기능만 수행하고 복잡한 건 에어테이블 네가 알아서 해, 에어테이블에서 준비되면 우리는 보여주기만 할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웹빌더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말씀드렸고요. 속부터 들어가시면 크게는 이런 구성이거든요. 왼쪽에 뭐 전체 가장 높은 위계의 뭐 주요 정보들이 있고, 여러 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왼쪽 탭이고요. 가운데에서 이제 실제 개발 화면을 보면서 개발하는 거고요.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하는 건 오른쪽에서 합니다. 소프트는 요 블록들 단위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 블록들이 있고, 이 블록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마치 레고를 만들듯이 조합해서 만드는데요. 얘가 제공한 기능 안에서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한계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서 내용과 컨텐츠만 바꾸면 되니까 되게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쥐어짜면은 이 한계성에서도 되게 많은 걸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 장인 정신으로 한번 해봅시다. 개념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는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정적인 블록, 동적인 블록. 스태틱, 다이나믹, 이 개념은 다른 뭐 개발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홈페이지 만든다고 하면은 쭉 들어가서 이제 컨텐츠 보시죠. 근데 이제 내가 그 글을 등록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웹에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정적이다, 스태틱하다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는 소비자로서 보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사용자로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해서 뭔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고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조작이 됐을 때 사용자 화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맛집 사이트의 경우에 맛집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새로운 맛집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맛집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맛집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한 줄이 추가가 돼서 리스트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댓글을 다는 것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추가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는 순간 어떤 댓글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한 줄이 생기게 되고, 그게 어떤 맛집과 관련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맛집 상세 페이지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사용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앱이든 웹이든 이런 다이나믹한 요소들로 참여하시는 거고, 내가 다이나믹한 요소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서비스에도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로직을 처리하는 근간인 것이고, 우리가 보는 서비스 화면은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면서 사용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한다는 게 크게는 크루드라고 부르는데, create, 새로운 한 요소를 만드는 것. 그 R, read, 기존 요소를 읽어서 화면에 구현하는 것. U, updat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D,
delete,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지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CRUD 하는 작업인 거고, 그것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되면 뭐 그게 실제로 서비스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you know what I'm saying?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실습으로 갈 건데요. 요걸 타이핑 하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기초, 파운데이션 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 실습생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에어테이블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 하셨으면 서울푸드 짝대기 템플릿.소프트웨어 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띄워두시면 이제 실습을 위한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무료 기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무료 기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웬만한 것들은 무료 기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연간 결제하시고 환불 어떻게 해요 장피엠님 이런 거 하지 말아주시고요. 열정이 과해가지고 바로 연간 결제 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습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 뭐 이것들은 더 연구해 보시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그냥 어렵지 않은 과정이다.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노코드가 제 인생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코드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로 인생이 사실 결정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분야로 가느냐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이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선택에 따른 그 차이가 심해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능 공부하고 그 입시 공부하면서 주어진 판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 배웠지, 판 자체를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되게 탐구 정신을 가지면은 큰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게 시도해보고 어떤 게 잘 될지를 판단해서 조금씩 찍어보면서 탐색하는 이런 태도, 가설검증의 일하기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요식업 창업 처음 하는데 100평짜리 카페 빡!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작은 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저비용으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노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 뭔가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 노코드. 그리고 저는 요즘 노코드보다 더 작은 거, 컨텐츠를 만들면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와 노코드를 통한 이 일하기 방식이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실행력을 높이고, 실행을 통해서 배우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지 않고선 절대 배울 수가 없다. 머릿속으로 아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걸로 가설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실행해 봐야 되고 무조건 실패해야 되는데 싸게 실패하자. 그게 이제 노코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한으로 만들고 사용자로부터 배우고 짧은 주기로 개선하는, 이게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의 핵심 아이디어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노코드다. 사실 요즘 그 고객들의 어떤 그 만족감의 그 역치가 너무 높아져서 노코드로 서비스 만들어서 옛날만큼 크게 사실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가 입장에서 가장 저비용으로 시장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코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학생들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뭐 AI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AI로 노코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로 인해서 쉽게 노코드 개발에 입문할 수 있고, AI로 복잡한 기능을 노코드에다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이 AI 기능을 로코드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영수증 찍으면 영수증 내용 정리하는 것처럼 AI와 노코드가 되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AI를 심심이처럼 사용하는데 그것은 AI의 되게 제한된 사용이다. AI를 자동화의 엔진으로 사용해서 생산성을 폭발시켰을 때 진짜 AI를 잘 쓰는 거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건데 프로그래밍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노코드고, 요즘은 AI를 자동화하는 이런 좋은 노코드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코딩을 모른다, 프로그래밍을 모른다는 게 이 AI 시대의 기회를 못 찾는 것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프로그래밍 못하면 애니팡 못 만들고 카톡 못 만들었는데 AI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 때 인간의 역량이 T자로 확장된다. 내가 직무 전문성이 없는 분야도 평균적인 수준의 직무 역량을 확장할 수 있고, 1인 기업이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사업 개발, 사업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AI가 나를 보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반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T자의 인재가 된다. 그래서 결국 직무의 경계도 흐려지고 생산성의 격차는 커진다.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 뭐 데이터 분석 여전히 하고 개발자 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평균적인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평균적인 직무 역량을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역량을 T자로 확장해가지고 디지털 기반의 문제 해결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직무나 과거의 직업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되게 눈에 띄는 스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1인 유니콘이라고 해서 한 명의 인원이 1조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기반의 문제 해결사, 디지털 시대의 안터프로너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노코드랑 AI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노코드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자면, 정말 실전적으로 창업가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냥 그 직업인들에게는 AI 활용 능력, 디지털 직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취업 교육, 직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AI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결과물을 만드는 효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재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뭔가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경험을 주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기업가가 되고, 그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세상의 문제와 결합해서 창업가가 되고 직무 전문가가 되고, 기술은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뭐 텍스트도 음악도 영화도 마찬가지였다면 코드나 AI도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코드는 분명한 미래의 방향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